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주치의 최세준입니다. 늘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일들이 많습니다. 바로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분별하게 건강을 망친 분들입니다. 특히 요즘 제 진료실을 찾아주시는 많은 어르신들의 말씀은 거의 한결같습니다. 최 선생님, 저는 매일 물 대신 차를 마셨는데 오히려 건강이 나빠졌을까요?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마신 그 차가 오히려 여러분의 심장을 지치게 하고 간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저는 30년간 쌓아온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절대 물처럼 마시면 안 되는 차 5가지와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 차 4가지를 명확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정보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간과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매일 드시는 약과 함께 특정 차를 계속 마시면 그 결과는 예상보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에 오신 이순자 어르신은 6개월 동안 매일 옥수수 수염차를 물처럼 드셨다가 신장 기능이 30%나 떨어져 힘들어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영수 어르신은 헛개나무차를 매일 1리터씩 드시다가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응급실로 실려 오시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차가 진정으로 건강에 이롭고 어떤 차가 과하게 마시면 위험한지 명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의학적인 관점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귀한 건강을 위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차를 즐겨 마시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어떤 차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는 안전한지요. 이제 물처럼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차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와 혈압에 좋다고 알고 마시죠. 물을 잘 못 마시는데 이거라도 마시면 건강해지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옥수수 수염에는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나친 이뇨작용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건 마치 우리 몸이라는 물탱크에 불필요한 구멍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고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의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소변이 너무 많이 나오면 몸에 꼭 필요한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까지 함께 빠져나갑니다. 특히 우리 근육과 심장 기능에 필수적인 이 영양소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몸에 힘이 없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며 심하면 근육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에서 휘발유와 함께 엔진 오일까지 새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절대로 옥수수 수염차를 물처럼 마시면 안 됩니다. 약 효과가 과도하게 증폭되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고 몸의 전해질 균형이 크게 깨질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박정숙 어르신은 매일 옥수수 수염차를 한 주전자씩 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피곤하고 근육에 힘이 빠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몸의 중요한 전해질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콩팥 기능도 많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한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최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마신 차였는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차는 결명자 차입니다. 결명자는 눈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죠. 눈이 침침하면 결명자를 마셔라는 말을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결명자는 성질이 매우 차갑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아랫배가 찬 어르신들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오랫동안 많이 마시면 오히려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여름철에 너무 찬 음식만 계속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결명자에 있는 특정 성분이 과도하게 몸에 축적되면 장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변비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 결명자차를 함께 마시면 약 효과가 너무 세져서 심한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로켓 엔진을 단 것처럼 몸에 무리가 오는 격입니다. 세 번째는 둥글레 차입니다. 피곤할 때 둥글레 차 한 잔이면 기운이 난다는 말 들어보셨죠? 둥글레는 비타민과 영양소가 풍부하여 피로해소와 전반적인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둥글레의 특정 성분은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약 효과가 과도하게 증폭되어 혈압과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너무 잘 듣는 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차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건강 보조제처럼 마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물처럼 하루 종일 마시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몸은 약효 성분을 계속해서 처리하고 해독할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약국에서 한 달치 약을 한 번에 다 먹는 것과 같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물처럼 마시면 안 되는 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차는 우엉차입니다. 숙취 해소에 좋다, 피를 맑게 한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우엉차를 즐겨 마십니다. 맞아요. 우엉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많아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약계가 최근 밝혀낸 바에 따르면 우엉 또한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어 오랫동안 많이 마시면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우엉의 특정 성분이 과도하게 몸에 들어가면 콩팥세포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과속 방지턱을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차가 손상되는 것처럼요. 특히 이미 콩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미 약한 다리로 높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몸에 무리가 갑니다. 저의 환자 중 한 분인 최민식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는데 약 대신 건강해지려고 우엉차를 매일 물처럼 마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해보니 콩팥 기능이 무려 4분의 1이나 나빠져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 저는 약을 안 먹고 차로 건강해지려 했는데 오히려 몸이 더 나빠졌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의사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된 것이니까요. 다섯 번째로 위험할 수 있는 차는 헛개나무차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숙취 해소엔 헛개차.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헛개나무는 간을 보호하고 숙취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 후나 간 건강을 위해 헛개나무차를 자주 마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최근 연구에서는 헛개나무 성분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오히려 간에 독성이 생긴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헛개나무에 있는 특정 성분이 오랫동안 많이 몸에 쌓이면 간세포에 스트레스를 주어 역설적으로 간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탁세제를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옷감이 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이미 간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간에 영향을 주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 병원에 오신 60대 여성 환자분은 지방간 진단을 받고 헛개나무차를 6개월간 하루 한 주전자 이상 마셨습니다. 그 결과는 간 수치가 2배 넘게 올라갔습니다.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자주 마시면 위험할 수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녹차와 홍차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너무 많이 마시면 잠이 안 오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을 때와 같습니다. 민들레차도 너무 많이 마시면 이산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입차도 너무 많이 마시면 이를 자극하고 몸이 차가워지거나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들은 모두 약처럼 생각하셔야 합니다. 약은 정해진 양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해야 하는 것처럼 이처럼 약성이 강한 차들도 하루에 한두 잔 정도만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처럼 하루 종일 마시는 것은 우리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셨다면 분명 그럼 어떤 차는 물처럼 마셔도 괜찮은 건가요?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자, 이제 좋은 소식을 들을 시간입니다. 물처럼 마셔도 비교적 안전한 차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 차들은 카페인이 적거나 없고 이뇨 작용이 과도하지 않으며 약성이 온화해서 매일 마셔도 큰 문제가 없는 차들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차는 루이보스 차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자라는 루이보스는 카페인이 전혀 없고 콩팥의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옥살산 성분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마치 부드럽고 따뜻한 담요처럼 몸을 감싸주는 느낌입니다. 특히 루이보스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당뇨 환자에게도 비교적 안전한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루이보스 차가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70대 박호성 할아버지께서는 물 대신 루이보스 차를 1년 이상 꾸준히 드셨는데 정기 검진에서 혈당 조절이 더 안정적으로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진 결과를 보이셨습니다. 최 선생님, 약도 잘 먹고 있지만 루이보스 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로 몸이 훨씬 가뿐해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안전한 차는 히비스커스 차입니다. 히비스커스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고 간 건강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어 체중 관리에도 이롭습니다. 마치 우리 몸을 위한 자연의 선물과 같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히비스커스 차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일부 약한 고혈압 약물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히비스커스 차는 상큼한 맛이 특징이라 단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물 대신 마시기에 좋습니다. 다만 신맛이 강해 위산이 많거나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차는 캐모마일 차입니다. 캐모마일에는 불안감을 줄이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마치 따뜻한 이불 속에 포근히 안기는 느낌을 주는 차입니다. 특히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는 어르신들께 저는 자주 캐모마일 차를 권해드립니다. 독일 의학 연구에 따르면 캐모마일 차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고 잠의 질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캐모마일은 소화를 돕고 위를 편안하게 하는 효과도 있어 식후에 마시면 소화 불량이나 가스가 덜 생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이 없어서 저녁이나 밤에 마셔도 잠자리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곡물차는 보리차, 현미차, 옥수수차 등을 포함합니다. 이런 곡물차들은 카페인이 없고 영양가가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적어 매일 마시기에 안전합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함을 주는 차입니다. 특히 보리차는 우리 한국인들이 예로부터 물 대신 마셔온 음료로 소화를 돕고 목마름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보리차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좋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한 차들도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차들은 물을 보충하는 음료로 마시는 것이지 순수한 물 섭취 자체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최소 2~3컵은 깨끗한 물을 마시고 나머지 수분은 이런 안전한 차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우리 밥상의 주식은 밥이고 차는 반찬인 것처럼요. 그렇다면 왜 어떤 차는 위험하고 어떤 차는 안전할까요? 이제 그 이유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뇨 작용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 몸의 콩팥은 피를 깨끗하게 걸러서 몸에 해로운 노폐물을 빼내고 물과 영양분 균형을 맞추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하는 차를 계속 마시면 콩팥이 과도하게 일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직원과 같습니다. 결국 피로가 쌓이고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소변이 너무 많이 나오면 소변과 함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중요한 전해질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특히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같은 전해질은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 작용에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자동차에서 연료뿐만 아니라 엔진 오일까지 함께 새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실 경우 젊은 사람들보다 몸의 영양소 균형이 깨질 위험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콩팥 기능이 이미 자연스럽게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세탁기가 새 세탁기보다 힘이 약한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 저희 강남 한방병원을 찾은 70대 이 할머니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선생님, 저는 매일 결명자차를 물처럼 마셨는데 어느 날부터 다리에 힘이 없고 자꾸 쓰러질 것 같았어요. 검사 결과 이 환자분은 몸에 중요한 칼륨과 나트륨 수치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 전해질들은 정상 수치보다 훨씬 낮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지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거의 방전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차에 함유된 약효 성분이 몸에 쌓이는 것입니다. 차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은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약효 성분들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 특히 간과 콩팥에서 처리하는 데 큰 부담이 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해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특정 성분이 계속해서 과도하게 들어오면 간세포는 스트레스를 받고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마치 공장에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원료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헛개나무차의 특정 성분은 적당히 마시면 간 기능을 보호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간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약이 적당히 먹으면 병을 고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세가 많은 분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콩팥 기능이 젊은 사람의 약 70%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뇨작용이 강한 차를 마시면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이미 짐을 많이 든 사람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미 콩팥과 간에 무리가 가고 있는 상태이므로 약성이 강한 차를 너무 많이 마시면 그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마치 이미 약한 다리로 산을 오르는데 더 무거운 배낭을 메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약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에 더욱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과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차를 함께 마시면 혈압이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당뇨약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차를 함께 마시면 혈당이 너무 낮아져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것처럼 위험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계속 마시기엔 우리 몸은 너무나 정직합니다. 과유불급, 과유부급이라는 우리 어른들의 오래된 지혜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이제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처럼 마시면 안 되는 차와 물처럼 마셔도 비교적 안전한 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를 모아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물은 물, 차는 차. 약효 성분이 있는 차는 약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약은 정해진 양과 시간에 복용해야 하듯이 약성이 강한 차도 하루에 정해진 소량만 마셔야 합니다. 마치 음식의 양념은 적당히 넣어야 맛있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물처럼 마시면 안 되는 차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옥수수 수염차는 과도한 이뇨작용으로 몸에 중요한 영양소가 빠져나가고 탈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결명자차는 오랫동안 많이 마시면 혈압과 장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둥글레차는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 불량을 일으키고 혈압과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우엉차는 이뇨작용으로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헛개나무차는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간에 독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모두 하루에 한두 잔 정도만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가 비어있을 때 마시면
약 성분이 더 빨리 흡수되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빈속에 술을 마시면 더 빨리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물처럼 마셔도 비교적 안전한 차는 이렇습니다. 첫째, 루이보스 차는 카페인이 없고 몸에 좋은 성분이 많아 혈당 조절과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히비스커스 차는 혈압을 낮추고 간 건강을 좋게 하며 체중 관리에도 이롭습니다. 셋째, 캐모마일 차는 불안을 줄이고 숙면을 돕고 소화를 편안하게 합니다. 넷째, 보리차나 현미차 같은 곡물차는 카페인이 없고 부작용이 적어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한 차들도 하루에 3잔 이상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하루 2-3컵은 깨끗한 순수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수분 균형을 맞추는데 가장 안전하고 좋은 음료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정품 휘발유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차를 마실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나이가 65세 이상인 분들. 나이가 들면 콩팥 기능이 저하되므로 약성이 강한 차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간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질환이 있으면 차의 성분이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복용 중인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시는 분들. 차의 성분이 약물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임신 중이거나 아기에게 수유 중인 분들. 차의 성분이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를 마실 때는 항상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차를 선택하고 적절한 양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새 차를 살 때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조건 마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아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차가 안전하고 어떤 차는 조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셨습니다. 이 귀한 지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건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며 의학적 진료나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이라도 결과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치 같은 운동을 해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영상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모든 실천은 시청자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에 따른 결과 역시 시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안내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 몸의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고 이상이 있으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차를 매일 물처럼 마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몸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건강 한방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